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기 시대상과 풍속, 생활, 문화, 예술 등이 다 녹아있는 문화영화관을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이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방한을 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K관광 플랫폼 조사를 해봤는데요. 올해 북촌, 서촌 일대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된 컨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복 대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팝, K-드라마를 통해서 한복을 접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을 열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증인데요. 자, 오늘은 세계가 입덕한 K-패션, 한복의 역사 속을 한번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자연의 부드러움을 한복은 그대로 빼어 닮았다. 자연의 몸짓과 마음씨를 닮아 담담하고 꾸밈이 없으며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옷. 자연의 풍성한 색감들로 깊고 화사함이 돋보이는 옷. 그것이 우리 고유의 옷 한복이다. 옛날 한국 여인네들은 밤늦게까지 가족들이 입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으며 더욱이 옷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한국 여인네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교육의 하나였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전통 한복은 한복 디자이너들에 의해 고급 패션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여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 해설 있는 문화영화, 오늘의 해설을 맡아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옥 한복 디자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여백 박선옥입니다. 여백은 호... 네, 그래서 여백 선옥이라고들 많이 부르세요. 여백은 말 그대로 공간 그 여백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꽉 끼지도 않고 여유도 있고 맞나요 이게요? 네, 뭐 고전적인 한복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여백의 미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면 재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평면이다 보니까 사람 몸에 입혀지면 남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 공간을 미학적으로 잘 활용했던 게 우리 한복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복을 뭐라고 할까 약간 힙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한복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한복 그러면은 뭐 우리 민족 복식 네. 이런 뭐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런 좀 뭔가 좀 무거운 주제로 한복을 접근을 했다면 젊은 세대들은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코스튬 플레이처럼 한복을 입는 것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여 한복을 입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자체가 놀이 문화인 거죠. 네, 그럼요. 네. 한국인의 전통 의복으로서의 마음의 고향 같은 정서 한복, 문화영화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5세기경에 그려진 저건 고구려 벽화인데요? 아, 네네. 고구려 벽화에 저희 한복이 많이 처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저희가 지금 유물로 남아있는 건 없지만 네. 벽화나 저희가 한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저건 지금 그 전통 한복 패션쇼를 하는 건가요? 아,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고려 시대 복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복식들은 지금 유물은 없어도 남아있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복원을 하고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저렇게 재현을 하는 한복 패션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조선 초기 복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고리가 상당히 길고 치마폭도 넓고 그리고 치마를 허리에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조선 초기 때는 그 저고리 길이가 길었나요? 네. 아까 이제 뭐 고구려 복식이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겉에 입었던 옷들, 우리나라 복식은 치마, 저고리, 포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 시대만 해도 저고리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근데 저고리의 역사는 점점 짧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요건 어느 시대인가요? 조선시대로 보여지고요.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한복은 대부분 다 조선시대 한복입니다. 이제 사극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저고리가 많이 짧아져 있죠. 아, 많이 위로 올라갔네요, 지금. 네네.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서민복식이네요. 서민복식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복식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 송나라나 아니면은 몽고,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명예복식, 청해복식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복식만은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의 형태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의 이중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상류층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신을 했다면 서민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렇게 뭐라고 할까 실용적인 목적의 의복이라기보다는 패션에 좀 진심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신윤복의 풍속화에 나타나는 한복들은 보면 좀 더 이제 미학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복식을 입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뭐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보시면 상박하호라고 보통 그러는데, 상체 저고리는 타이트하게 입고, 치마는 속치마, 속바지를 겹겹이 입어서 풍성하게 달 항아리처럼 입는 게 저 시대 유행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복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정말 패션의 미를 극적으로 추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 같아요. 18세기 후기 임진왜란이 끝난 후, 그리고 정치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전 복식만 해도 저고리가 길다고 했는데 이때는 저고리가 짧아졌잖아요. 네. 아무래도 큰 변란을 겪고 전쟁을 겪다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한번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그래서 패션에 있어서도 이런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복의 어떤 그 미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패션 피플들이 넘쳐났던 조선시대의 한복, 문화 영화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복식은 엄격하게 복식이 규제됐으며 특히 화려하고 중후한 이건 또 궁중복장인 것 같네요. 네, 궁중복식은 지금 우리 사극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듯이 의궤의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조선 시대는 왜 기록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궁중에 관련된 기록들이 저 옷을 어떻게 만들었고 문양이 어떻게 들어가고 원단은 얼마 며칠을 썼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저 옷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증을 할 수가 있네요. 예, 궁중복식은 정말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복식은 조선시대 고증이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 옷은 무슨 옷일까요? 출토복식이라고 우리가 네네네네.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무덤이나 오래된 무덤이나 이런 데서 출토된 옷들이어서 색깔을 보시면 갈변이라고 그래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명주나 이렇게 견으로 만든 직물들은 시간이 흐르면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대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제 원단을 분석을 해서 이 원단이 만약에 쪽으로 염색을 했다, 그럼 청색이구나. 그리고 이제 청색을 복원을 해서 재현품을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앞길이가 짧고 뒤가 길게 되어 있어서 마치 서양 드레스, 또 웨딩 드레스 같이 입었네요. 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옷들은 보통 의식용으로 사용했던 치마들인데, 앞을 길게 한 다음에 앞을 접어 올려서 끌어올려가지고 앞을 짧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을 걷어 입는다, 그래서 앞걷을 치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킹덤이란 영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땡 사이트 보면은 God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God이 신이기 때문에 머리에 신을 얹고 다닌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라고 증명이 됐는데, 한복은 중국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포하고 한복은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옷이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원피스 형태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옷은 투피스 구조죠. 그렇죠. 예. 치마와 저고리, 바지와 저고리,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투피스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프 같은 경우는 바지가 아니라 남자들도
약간 치마 원피스처럼 원피스죠. 생긴 걸 입고 안에 바지를 입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복식 자체가 추구하는 게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원피스 형태고요. 구조도 다른 게 저희는 이렇게 평면적인 구성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서양식 입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복은 이제 저희가 일생 의례 복식이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에 남아 있어요. 네. 이제 태어났을 때 입는 베네 저고리, 돌잔치 때 돌복을 입죠. 그렇죠. 또 결혼할 때 홀레복을 입죠. 또 우리가 관례라 그래서 지금은 많지 않지만 성년이 되면 입는 옷이 있어요. 관례. 그렇죠, 네. 예, 관례라 그래서 관례복식 입고 그리고 죽고 나면 상례에 쓰이는 상복과 수의가 있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한 민족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한 사람의 일생에 저희 한복이 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한복, 기성복을 구입도 하지만 과거에는 또 집집마다 여인들이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바느질로 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과정이었어요. 무척 힘든 과정이죠. 직접 만드시기도 하시죠? 아, 예, 그럼요. 저도 이제 선생님, 무형문화재 선생님한테 네. 바느질을 직접 앉아가지고 제가 배웠는데요. 한 땀 한 땀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그때는 원단을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참 이야기를 나눌수록 드는 생각이 이제 한복이 단순한 의복, 옷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이제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매개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긴 밤도 짧다. 길쌈과 바느질이라는 숭고한 노동, 문화영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복은 여인들의 손끝에서 시작해서 손끝으로 끝나는 정성이 가득 담긴 의복이었다. 옷을 짜는 누에를 일단 삶네요. 누에 고치를 삶고 저는 어릴 때 저런 걸 봤었어요. 저희 동네에 저런 걸 하는 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누에 고치를 삶아서 그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요. 그래서 여러 누에 고치에서 실 하나를 뽑아서 개를 꼬아서 실을 만들어서 배틀에 얹기까지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저렇게 이제 배틀에 앉아서 한 올 한 올 짜고 지금 이거는 누에고치를 직접 실을 뽑으셨다면 제가 직접 했다는 건 아니고 옆에서 예 보기만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싱싱한 번데기를 드셨겠네요. 아, 네.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예, 그래서 옛날에는 번데기를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쵸, 공장들이 네, 네. 많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쪽염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쑥 염색, 쪽이요. 쪽. 예, 쪽이라는 풀을 키워서 네. 풀을 이제 저렇게 발효를 시켜요. 저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지금 저게? 저게 이제 좀 있으면 파란색으로 염색이 돼요. 거의 아바타 색깔인데요. 네네네, 그렇죠. 쪽염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인디고 블루라고 많이 인디고 블루, 들어요. 그렇죠. 예, 아, 맞다. 인디고 청바지. 예, 그래서 인도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 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쁜 청색은 다 여기서 쪽에서 나오죠. 저거는 지금 이런 거는 뭐 소목이나 치자로 염색을 해서 네. 예, 붉은색, 노란색 이런 걸 천연 염색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색깔 진짜 곱네요, 진짜. 예. 요즘도 저렇게 재래식 방법으로 염색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은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저런 기술을 계속 전승하고 계세요. 저 방법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듬이질 하는 모습입니다. 다듬이질은 보통 빨래한 다음에 하지 않나요? 아, 지금 이거는 이제 원단을 짠 다음에 아, 이제 풀을 먹이고 다듬질을 해서 섬유 전체에 이제 이렇게 풀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금 프라이팬으로 뭐 하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옛날에 다림이죠. 예, 다림인데 이게 수술 와서 저렇게 다리는 거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까딱 잘못하면 다치죠. 네, 네. 다치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온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지금이야 뭐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이 되지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원단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한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건 어디서 눈대중으로 자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험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다 자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집집마다 자가 있었고 또 지역마다 또 약간의 자 길이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대충 만드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 만드시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인체 비례를 추정을 해서 만들어요. 저희가 아, 만들 때. 정말 그럼 자기 식구 옷은 그 집에서 직접 만들었네요. 네네네. 저렇게 이제 작은 다리미 역할을 하는 인두로 그 곡선을 잘 살려가지고 바느질을 하고요. 옛날에는 뭐 재봉틀이 없으니까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바느질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수공업으로 저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한 옷을 한 벌 만드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릴까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고리 하나 만드는데 보통 저녁 때 저렇게 뭐 촛불을 켜놓고 바느질을 한다 그러면 새벽녘이 올 때쯤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밤 꼴딱 세우고 그렇죠. 저고리 하나. 네. 한국의 여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여인의 정성과 섬세한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한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한복이 이제 용도,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이용해서 다채로운 디자인 한복으로 변신을 했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복식을 입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아, 시대가 바뀐 게 언젠데, 아직까지 고려시대 옷을 입어.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일단 잡혀갔겠지, 의금부에. 뭔가 이상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사회고,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에 많이 이제, 지금은 서양 문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서양 문화냐, 뭐, 우리 거냐라고 양분하기보다는 이미 현대화가 진척이 많이 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윤복에 한복을 입고 다닌다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TV 녹화하는구나 생각했죠. 네. 예, 사극 속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우리가 시대를 재현하는 어떤 행사에서 그런 한복을 입는 거는 합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입식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옷은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복 디자이너들, 현대 한복 디자이너들은 이 시대에 맞는 옷을 많이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옷 예, 같죠? 이 옷도 제가 뭐 저는 바지를 주로 저는 활동성 있는 사람이니까 네. 바지를 좋아해서 바지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이렇게 이제 약간 두루마기를 현대화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복의 대중화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결혼 문화를 보면 일단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혼수 품목을 줄이는 추세고 그리고 네. 가장 먼저 줄이는 게 한복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복들을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대여를 해서 대여점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네. 제가 맨 처음에 한복을 시작하던 20년 전만 해도 한복은 당연히 맞추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서로 맞춰드리죠, 이렇게요. 예, 이렇게 서로 이제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 측에서 서로 맞춰드리고 예단이나 혼수의 네, 일종으로 이 한복을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한복을 이제 잠깐 입고 말 옷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여를 해서 입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와 비슷하네요. 웨딩드레스도 네, 그렇죠. 한번 대여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네, 것 네, 같이요. 근데 이미 이제 뭐 시대가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여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러면 한복은 그럼 없어지는 건가?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복은 단순히 혼수 한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복 업체 수가 많이 줄고 한복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한복 원단을 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단을 짜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한복 산업 전체로 봤을 때 한복은 상당히 지금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게
꽤 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보면 희망,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부분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한복 그 개발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현대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이런 새로운 신한복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오히려 신한복 업체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창업이 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다만 그 규모가 기존의 한복 그 부분 산업계를 이렇게 보완해 줄 만큼 아직 성장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K-팝이라든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우리의 전통이라기보다 우리의 역사 그 자체죠. 이 한복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계승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귀한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한복은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시대에 따라 형태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에 맞는 한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하는 옷들이 또 전통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한복은 끊임없이 변신하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오늘 한번 또 느끼고 갑니다. 네, 양력 설날이지만 까치까치 설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한복을 입고 한번 우리 또 고궁뿐만 아니라 그 시내를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네. 저같이 키 큰 사람 입을 한복도 있죠? 예, 찾아오시면 제가 특별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공언을 하셨습니다. 공약하셨기 때문에 지키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문화 영화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